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초하루예요. 우리가 계속 그동안 경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륜, 그 다음에 정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비롯돼 가지고 12월 10일부터 경륜과 정세 분석에 대해서 세상 읽기를 22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약 한 달여 정도 이제 22강으로 미국 대선 중심으로 해서 정세를 한번 봤고요. 올해 1월 21일부터 지난번까지 18시간 정세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경륜과 세상 읽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5월 초하루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세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세계와 한국, 세계와 한국의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헤아려 볼 것인가 할 때 뭐 많은 그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는 정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 전곡을 딱딱 찔러서 맥을 짚어야 되는데 모든 분야에서 저마다 이제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할 때 역시 외형으로는 이제 뭐 정치니 뭐 군사니 그렇죠. 그런 거 많은 것들을 심지어 또 종교도 말들 하는데 뭐니 해도 돈이죠. 돈. 사람은 부패한 그 욕심과 결핍에 대한 의식이 강렬해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나라 안에서도 한 집 안에서도 그런 정도인데 세계 문제는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 사람이 계획대로 되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경륜, 신 경륜이라고 하는 그 처지에서 이것을 잘 깊이 있게 폭넓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정세를 한눈에 탁 보는 그 안목이 점점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뜻밖에도 엉뚱하게 짚어가지고 어떤 사람 심지어 이단 또는 배교까지 하는 수가 교회를 보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도 보면 큰 싸움판이 그래서 이른바 세계대전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그냥 다국적 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엔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또는 뒷거래를 하면서 막 한 나라를 막 망치기도 하고 뒷거래하는 또는 뭐 심지어 어떤 정치 방면도 공작을 하는 간에 어떤 첩보 문제가 또 여기 아주 심각히 껴있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뭐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들인데 제가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드려도 고민한 사람들 뭔가 이런 좀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거룩한 손길이 움직이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시즌 3 첫 시간입니다.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세 그랬을 때 뭐 꼭 어떤 뭐 정치 얘기만은 안 해요. 그렇죠? 정치 이 뒷면에는 경제가 있잖아요. 경제가 겉보기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한다. 뭐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그 군사의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려면 사람 기본 쪽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최소한도 딴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그 기본 어떤 군사 무기라든가 또는 정신 역량을 길러야 되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이건 뭐 세상 사람들 처지에서 쓰는 말이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걸 또 하나 이제 얹어야 돼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얹는 것이 문화라고 그래서 이 말이 좀 애매하지만 문화 뭐 문사철의 총칭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영화 뭐 지난주가 언제 그 한국의
여자 배우 한 명이 코로나 시대에 아카데미입니까? 여우 조연상을 아시아 최초에서만 받았다고 좀 이제 떠들썩 하던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방면이 다 총체적으로 관련되는 거. 근데 뜻밖의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언어예요, 언어. 지난날 서구 제국주의에서는 일제가 우리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을 먹었을 때도 이 언어 문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어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조작하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력사 조작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통해서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 주고 채찍질하고, 또 길들여서 이제 먹을거리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전체를 위해서 이 언어에 편성하는 거 하나 중에 언론이잖아요. 언론. 거짓말로 계속 세뇌시키면 거짓말이 진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 다 언어 문제예요. 여기 어떤 첩보. 첩보도 역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첩보는 어떤 그 힘 중에 이 군사가 관련돼 있어요. 군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치 방면에는 외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도 있지만 국제 외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여기 최고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핏줄이나 계속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안정하려고 식구랑 친척,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결국 이걸 하려니까 이제 독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독재로 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는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 모든 방면에 거짓을 갖다 진짜로 하려고 여기에 이제 살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개인 살인부터 해서 국제 살인까지 아주 화려하게 정당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공범을 하는 것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다 전체를 깔고 개인의 일이건 국제 문제건, 또 뭐 요즘 보니까 또 뭐 기름값이 좀 이제 올라간 바람에 또 두둑히 봉창을 챙긴 그 석유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돈 벌 자들은 다 돈 버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만들어서 챙기는 자들이며 등등. 털리는 건 서민들이에요. 무지랭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안다고 해도 거기에 그 카르텔에 끼지 못하면 해보는 수가 없는 게 서로 죽고 죽이는, 무지랭이끼리 막 원수를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모르는 사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계가 그런 형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 조심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이게 다 얽혀설켜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핵심을 겉으로 볼 때 말글이란 말이에요. 언어. 언어는 모든 방면을 속이고 죽이고, 어떤 세력이 돈을 챙기기 위해서 군사로 겁박을 하고 첩보로 쏙싹거려가지고 분쟁 일으키고 아주 힘 빼도록 갈라치고, 역사를 조작하고,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또 하나 이제 보면 이제 정세 분석한다는 그 정세 분석가들이 국내 국외의 전체적인 가운데 또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썰들을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성경을 잘 알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처지에서 정말 성장하면서 그렇게 딱딱 짚어나가고 또 반성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튜브 뭐 100만 1000만이 클릭한다,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일단 인기가 있다 하는 건 거품이에요. 100% 거품이에요. 그게 가사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맞는다고 해도 국물도 없어요. 조심하세요. 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욕심되는 대로 그 이상 볼 수가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신앙까지도 그러는 판국인데, 누가 2단 3단 한다고 했을 때 거기 또 막 그냥
넘나드는 벌나비들의 그 푼수들이 또 그냥 막 욕지거리 해대고 하는 이런 참 정면에 그 앞에 없다고 해서 이 SNS를 그냥 인신 공격들 하고 말이죠. 사람들의 꼴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대전제하고 우린 배달교를 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 나가고 똑바로 직시할 것인가 하는 걸 계속 같이 우리가 모색하자 이거죠. 우리가 뭐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늘 현재 진행이지만 오늘은 현안 문제를 간단히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보는 지도잖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 미국이랑 북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계속 언론 플레이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뭐 그냥 뭐 인내전략 하지 않을 거고 하면서 이게 어저께 나온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 쪽에서 뭐 바이든이야 이제 그냥 뭐 바지 사장이니까 바이든은 바지 사장이야 그 사람이 무슨 뭐 떠버리니 대타니 뭐 그런 썰은 뭐 하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좀 이제 뒷거래를 좀 하면서 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계 흐름은 이 미국이 딱 한 나라 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막 으름장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또 하나 이제 이거 이 미국과 중공 관계인데 여기 조그만 섬 있잖아요. 대만.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나요? 뉴욕 시장 뭐 상징적인 맨해튼 아닙니까? 돈줄이 겉으로 이제 왕초인데 거기 시장에 그 대만 사람이 지금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어요. 흑인이 이제 그 밑으로 달리는데 좀 격차가 있죠. 아니 왜 갑자기 대만계가 뉴욕 시장으로 아마 이제 뽑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서 자꾸 이제 중공을 이제 건드려서 중공을 갖다 이제 맥 빠지게 하고 미국 주도로 중공과 미국의 어떤 외교 전쟁, 뭐 경제 전쟁 내지는 둘이 또 암중 모색하는 거래가 지금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저 중국에서 우리가 이 북한을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긴 한데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뭐 미국의 함대가 오고 중공의 함대가 오고 그건 다 그냥 서로 그냥 겉으로 이제 폼 잡는 거예요. 폼. 요즘 그리고 뭐 한국이랑 일본은 뭐 별로 이제 큰 이슈가 없는 듯이 이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 나라 간첩들이 많아요. 서양 간첩이랑 동양 간첩으로 크게 이제 대별해 볼 수 있겠죠. 세계가 그렇게 뭐 이제 한 가정처럼 됐기 때문에 나는 간첩이다 하는 그 첩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첩보에 대해서 제일 강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이스라엘? 뭐 북한? 뭐 중공? 일본? 뭐 대한민국? 뭐 다 강력하죠. 그렇죠? 강력한데 어제나 오늘이나 늘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는 MI6 아니에요. 예. 국제관계 영국 첩보부대 MI6. MI5는 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미국 영국 국내용인데 이 산하에 CIA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건 뭐 이미 영국은 진해에 해당하는 나라 아니냐? 그렇지가 않은 요소가 있어요. 흑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국 왕실의 막 스캔들리하게 다 그게 고도의 그 전략들이라고요. 미국이 방방 떠도 미국은 어떤 면에 무주공산 같은 의식들이 있는 세계 여러 잡종들이 모여가지고 다문화 물론 캐나다 다문화랑 차이는 있지만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 틀에 맞으면 우리가 다문화 인정한다고 해서 아주 그 캐나다보다 굉장히 느슨한 듯한데 참 쪼이는 것 같은데 캐나다 또한 영연방에 따까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 총독이 제일 왕초 아닙니까? 그러고 그래 너네 각 나라 사람들 너네 문화 그대로 해서 살아라 하지만 그 뒤에는 영국이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 지금 뭐 겉으로 뭐 북미다 중미다, 미일이다, 한미다, 뭐 한러다 이런 여러 가지인데 여기
모든 나라 간첩들이 가득해요. 중국 간첩이 아마 역사가 제일 오래 되겠죠. 상당히 스무스 깔려 있어요. 우리 리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까지인가 화교라든가 중공 아이들은 여기서 아주 끽소리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저쪽 강원도만 하더라도 강원도지사랑 거기 어떤 그 중공비 첩자랑 해가지고 뭐 차이나 타운을 뭐 만드는 어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젓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번에 그 작년 미국 대선과 수십 년 미국 보게 되면 미인계로 그냥 미국 정계를 다 사로잡아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데 일조한 사실은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주에 따라서 다시 재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까? 바이든이 그냥 양쪽에서 대충 해서 합의 봐가지고 일시 이렇게 세워놓고 뒷거는 지금 팽팽히 진행 중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눈치를 챘는지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막 바이든을 향해서 트럼프를 향해서 겉으로 막 강짜를 부리는 듯해요. 북한에 대해서 그냥 얌전한 상태를 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막 뭐라고 이제 대남 선포를 하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백신 구입 문제. 어떤 면은 지금 백신을 덜 구입한 게 대단한 뭐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괜찮은 선택인 면도 있는 거야.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결론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이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이게 중공과 미국이 큰 손에 그 돈줄에 놓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세계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그 농간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건 뭐 몇몇 나라 그럴지 모르지만 북한은 외형상 완전히 지금 못 들어오게 그 코로나 철통 방지 중이에요. 최근에 뭐 좀 이제 어느 조금 이제 문을 좀 연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니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외형상 계속 강력하고 뒤로 뭐 중공이나 소련은 조금씩 뭐 도와주는 사실은 뭐 이미 옛날부터 그러하고 그리고 이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뭐 앙숙이라고 하면서 가만 보면 그렇지 않은 국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다 어떤 너울을 씌우고 그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대 언론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다 자기네 이 속에 관련돼 있으면서 미국의 덜미를 잡혀 있는 걸 알면서 그렇게 또 아주 이렇게 서로 암중모색을 해나가는 참 기묘. 이걸 딱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손이 있어요. 손이 뭐 세상에 뭐 로스차일드니 뭐니 그런 큰 돈줄도 역시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뭐 달러 패권이니 뭐 전자 코인이니 뭐 별별 뭐 요즘 보니까 어디 뭐 코인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세상 뭐든 내 빨대 꽂고 빨아가잖아요.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사람이 참된 주인을 모르니까 자기 주제 파기한다고 세계 정세 흐름을 모르니까 정세 흐름 중에 하나는 이 금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값. 홍콩이든 뭐 싱가포르든 영국이든 몇 군데 딱 해서 이걸 갖다가 죄어 쳐서 살펴봐야 돼요. 물론 그만 봐가지고 안 되죠. 만약에 바이든이 일본을 갔다. 지난날 김정은이랑 트럼프가 몇 번 만났다. 이게 둘이 간단한 만남이 아니고 세계를 진동하는 일들이 돼요. 어떤 건 세게, 어떤 건 약하게. 요즘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어디서 이제 막 큰 종교 행사에 그냥 수십 명이 아주 깔려 죽었고 200명 가까이 막 부상을 당한 사건이지. 이건 뭔가 말이에요. 이거는 거기 짝퉁 유태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유태인이라고 하고 알면 완전히 눈이
가린 상태의 가짜 유대주의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응? 우리 제가 쓴 요 나라, 그다음 우리 북한, 미운하고나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중이에요. 이 두 나라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는 아무리 뭐 미국 아닌 뭐 러시아니 중공이니 뭐 유럽이니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여기 다 걸려 있다니까요. 발을 뺄 수도, 발을 더 깊이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외교 첩보든 경제 첩보든 군사 첩보든 사상 첩보든 종교 첩보든 치열한 각축장이에요. 이게 보면 100여 년 전에 우리 구한말이라고 합니까? 대한제국 말기라고 합니까? 1850년대 이후에 이쪽에 선교사들 또는 직접 이제 간첩들 MI6건 뭐 CIA 계통이건 첩보원 이름들은 주로 뭐 많이 바뀌니 이게 여기에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진행 중인데 왜 여기가 핵심 상황이 그러니까 유태인도 이 어느 쪽에 짝퉁 유태인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쪽 이제 연해주 쪽에 조그만 어떤 땅을 하나 이제 명시적으로 갖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게 지금 100여 년이 지났는데 판세가 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남북한은 8천만 가까이 인구는 늘어났어요. 6.25 때 일제 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2차 대전보다 더 첨단의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 외교적인 도움을 주건 물자를 도움을 주건 뭐 한 게 이 남북을 지지하고 협력한 나라들이 30개국 가까이 되는 세계전쟁이에요. 세계전쟁. 첨단의 무기들이 뭐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원자탄이 떨어지지 않은 게 기적인데 그건 이미 모종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메가더강 여기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자고 했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막았어요. 그렇죠? 추리만이 맞고 메가더를 이제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 사건도 또 우리 지금 드러난 사건 이면에 많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살기가 간단치 않고 일본사도 어떤 나라보다 조작이 심하고 중공사도 역시 뻥이 많이 있고 러시아도 이게 갑자기 11세기 안팎 등장해서 묘하게 그냥 우리 땅 시베리아부터 해서 저기 다 정말 먹은 아주 이게 날강도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우리 남북은 하나인데 강역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역이 좁게 잡아도 자원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중원을 중심으로 요초를 잡으면서 세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설도 있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관련 지었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연구가 한쪽에서 또한 한창 진행 중인 사실을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판세 이제 우리가 외국은 어찌 됐건 지금 남북이 묘한가 여기 지금 이만큼은 서로 이제 우리 여기 뭐 싸마지 말자 해서 여기 지금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퍽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다음 이렇게 오는 거 그냥 받아주지 말고 돌려 보내자 하는 게 있고 이거니까 또 이쪽 이제 극우에서는 완전히 또 막 이제 이 문 정부를 이제 공격하고 그다음에 문 정부는 어벙이 전법을 계속 이제 째각째각 자기네 의도를 지금 관철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연합해가지고 이 세계를 맞서는 것을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 양극이 지금 흘러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느냐 아니면 흥하느냐는 알 수가 없는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종교를 보면 완전히 지금
칭찬인 거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러시아만 하더라도 북한에 빨대 꼽았고 한국에 빨대 꼽았잖아요. 쪽발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한엔 뒷거리를 빨대 꽂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빨대, 남한에 아주 진하게 빨대 삐고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빨대를 꼽고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정세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각 분야 흐름을 잡아야 돼요. 들리는 소문엔 미국에서 여기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이 있을까 없을까? 북한 학생 중에 미국에 유학생이 있을까 없을까? 자료들을 찾아 보시라고요. 이 탈북자 3만여 명들이 탈북자의 존재는 뭔가,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탈북자를 통해서도 간첩이 내려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잡힌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간첩은 그냥 무슨 드러내놓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있지만 외교관, 대사 밑에 있는 참새 이런 거 다 간첩들이 각 나라 많이 있어요. 경제 간첩들 많아요. 외교 간첩, 군사 방면의 간첩만 간첩이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놓고, 자, 한국은 지금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로 지금 양파가 지금 대결 중에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를 띄우고 재명이를 내리고 누구 정함에겐 나도 한번 대선에 뛰어 드리겠다고 침 흘리고, 문재인 지지는 이제 요즘 조금 진짜에 가깝게 하는지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10%가 안 될 겁니다. 언론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이 언론의 거짓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또 완전히 그냥 앙금이 있어가지고 양극으로 갈라져 있고, 많은 중도는 지금 눈치만 기웃거리다 지금 때를 놓치고 시간은 흘러가는 중이에요. 양쪽의 극우들은 10%, 안팎. 근데 숫자로 따지면 1%도 안 되는 것들이 나머지 90% 이상을 장난질하는 게 한국의 정세예요. 지금 삼성의 이제 주인이 감옥 가 있잖아요. 문재인 들어와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재용 동정론도 있는데 그렇게 일방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요. 이게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50% 넘게 다 딴 사람들 손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있는 게. 이게 한국 게 아니죠. 아무튼 그런 경제 방면에 아주 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기축통화, 전자화폐부터 해서 무슨 실물 경제 등등 이런 걸 전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내지는 유럽 내지 이런 아이들이 저쪽 중동의 두바이라든가 몇 군데 해서 이렇게 신체제를 이제 구축해서 넘보는 것이 하나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좁게 무슨 국내 경제 좀 운운해서는 말이야. 내가 아까 말한 금값부터 해가지고 어떤 세계 어떤 금융 주식 시장의 흐름을 한편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교, 군사, 특히 이제 종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굴러가나 하는 거를 날마다 또는 어떤 주기적으로 또는 한번 1년에 한 몇 차례 딱 놓고 이렇게 딱 보면 되고, 그리고 작은데 어떤 전쟁, 지금 여기 예멘 문제라든가 시리아 문제라든가 이쪽 어디죠? 이라크 또는 이쪽 이란 문제, 이런 게 종속 변수들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긴 다 지금 아주 이 세계 강대국들이 첨단에 아주 충돌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수를 각각 지지하는 것 같지만 발을 빼면 이게 아주 수라장이 될 수 있고, 한쪽으로 판세가 기는 것 같이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유잖아요. 석유.
서기보다 더 중요한 건 전기 아닙니까? 전기가 이제 슬슬 전기차로 이제 조만간 상용화 되겠는데, 이 과도기에 지금 이 수라장이고, 과도기에 우한 바이러스 문제도 역시 태동을 한 거예요. 새 판짜기예요. 새 판짜기에서 역시 털리고 죽어나가는 건 일반 서민 무지랭이라 이거예요. 어떤 말로 뭐 그냥 해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계 일반 시민들이. 무슨 NGO가 어쩌고저쩌고 환경연합이 다 뻥이죠, 뻥. 알 것을 알아야 분명한 판단력이 생기는데, 연대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국제연대 그런 사업이 전부 다 뒤에 조종을 당하는 단체거나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있잖아요. 왜 아직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가? 해낼 수 없는 사람이 영양실조에 있는가? 어떤 나라는 이렇게 뭐 봉쇄한다고 하는가? 왜 이렇게 각종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건 주지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미국을 아직도 굉장한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물론 거대한 공룡이 뭐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걸리는 건 천재지변위엔 없지만, 북한에서는 한 방에 끝낸다고 하잖아요. 한 방에 끝낸다고 미국의 생리는 정말 얘가 진짜 주먹이 세다, 또는 야 얘가 좀 주먹이 셀까 아닐까, 그거 모르는 자한테는 섣불리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북미 관계도 보면은 미국이 아주 일방적인 것 같은데, 지난 70년 가까이 되는 그 북미 관계를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예? 미국은 강한데 북한은 이게 허접스러운데 뻥을 치는 건지, 뻥을 치도록 둘이 이제 이렇게 짜고 치면서 이 러시아랑 중공을 견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모를 일이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우리 남한이 이 정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전 긍긍하는 면이 있고, 지금은 완전히 뭐 우리 국정원 같은 데도 간첩 잡는 대공 업무 부서가 제한되거나 지금 폐지되는 양상 아닙니까? 예? 전방의 군사도 자꾸 뒤로 물리고 재편되거나 없어지는 사단도 생긴다고 하고, 이걸 또 너무나 겁나서인지 극우 태극기들이 와와하는 건 결국은 미국 도와주고 북한 도와주는 건지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이승만, 박정희, 물론 이분들이 좋은 일 한 것도 이거만 들이 앞세워.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현실을 읽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차근차근 하나씩 매듭을 풀어 가려면 동아시아 또는 근현대 세계사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돼요. 자료가 빈곤하죠. 많진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혹시 중간에 잘라지면 잘라지는 대로 맞춘 것으로 생각하고 잘 받으시면 되고, 제가 지금 실험해 보는 게 지금 좀 길게 녹음이 되는지, 손전화를 바꿔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좀 기니까 또 이거 긴 동영상은 안 봐요. 그냥 스팟으로 2, 3분, 길어야 5분. 거긴 클릭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내용도 없는데 제 건 잘 보지들 않더라고요. 안 보나 보는 사람 한 명도 정말 딱 정확히 잘 알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더라도, 지금 제가 꼬마 때부터 언어와 역사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안 뒤엔 또 종교랑 또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처럼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못 들으면 이제 논아서 듣고, 또 이거 속도를 빨라가면 또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속도도 조절하고, 내용도 제가 뭐 100% 맞다 하는 걸 전하는 것은 아니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눈다는 처지에서 각 자료들은 저마다 찾아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 쓴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벌어지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를 뒤에 붙이고 있는 것이 력사다. 여기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여기 이제 군사, 첩보,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또는 나라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를 딱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이 전체를 관장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늘. 그러니까 이거 각 부분에 대한 개요를, 흐름을 딱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 고정관념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 좋은데 그런 법은 없어.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경험했고 사람들을 만나야 얼마나 만났으며 세계여행을 다녔다 한들 얼마나 깊이 있게 다녔냐고요. 한 사람을 사귀어서 속을 알라고 해도 최소 3년에서 30년이 걸려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인지 아군인지 늘 우린 변화무쌍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세계가 하루권이 됐고 한겨레가 된 것 같지만 다 또 하나하나가 다 제 개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선이 시간 지나면 이게 악이 되는 게 세상 만사예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사람들 보면 이제 옛날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 리승만 때 보면은 보수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보파. 옛날엔 보수 진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보수를 우파, 진보를 좌파라고 했어요. 우파는 이제 미국 중심한 이제 어떤 자본주의 좋은 거.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나쁜 거를 좌로 딱 이렇게 갈랐잖아요. 한국은 이제 어땠나 하는 거예요. 일제 때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무식해요. 한글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뭐 10% 안팎되나? 근데 무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7, 80%가 사회주의 경향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제 때부터 쭉 6.25 전후, 6.25 지나서 얼마 전까지도. 그걸 우리가 알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상위 임시 정부라고 하는 거야 되고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에선 그 정부 또는 나라에 대한 이 흐름을 세계사의 흐름에서 카이로는 뭐냐? 얄타회담은 뭐냐? 데프트 키스라 미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19세기 중반부터 해서 그 벌어진 그 세계의 그 혼란, 중국의 그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19세기 초부터 벌어진 것이 이게 대략 100년 동안 해서 이거 제2차 대전에서 한국 전쟁으로 큰 어떤 면에 큰 선을 그은 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에요. 소련이, 미국이 칼자루를 잡고 세계 그 큰 나라들이 여기에 배박을 던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무슨 뭐 조그마되면 뭐 1000만 명 클릭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그냥 미확인된 거나 그냥 개인의 썰이고 재미나게 듣기 좋게 한 얘기밖에 없어요.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거기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멍청해져 가지고 떠들다 끝장나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마음의 알심이 단단하지 않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거지 않아 본때 있게 단단하게 뜻깊게 버리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세계의 큰손이라는 그 세력들이 한 개인이 됐든지 그룹이 됐든지 정치의 탈을 썼건 경제의 탈을 썼건 종교의 탈을 썼건 그런 자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할 땐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부하된 악한 영들이 있다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각 나라에서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 그런 자들을 뒤에서 배후 조정해서 세상을 수라장 만들기도 하고 싸움을 만들기도 하고 욕심꾸러기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칼자루 쥔 자들은 선이에요. 힘없으면 악한 존재, 반군들이고 반란자들이고 그렇게 매도라는 거예요. 세계 언론이 그렇습니다. 언론을 지금 누가 장악하냐고 돈이 장악하는 거예요.
종교가 장악하고 있고. 한국은 뭐예요? 호구잖아요, 호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가? 한국의 대부분이 말하길 북한은 완전히 지금 또다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굶어 죽을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시각이 어떤 면에 세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도 지금 양극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정말 정통을 지향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만 이런 것이 아니고 크게 카톨릭을 위시한 성경에 위시한 이런 데서 또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개신교를 오늘날 먹어버렸어요. 거의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이나 성공회 이런 쪽의 아이들은 WCC랑 연계를 이 다리를 통해서 개신교를 먹었는데 한쪽에는 굉장히 자본주의, 민주, 자유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뒤에는 완전히 사회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옛날 박정희 때 도의산업 선거 전부 다 이거다. 사회주의예요. 저기에 수요일이 있었던 아카데미, 거기 출신들이 지금 완전히 정계에 아주 중진들 아니에요, 다. 이해찬부터 정세균이 다 그거 수일에 있는 거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합니까? 거기 출신들이 다. 개신교에선 기장 중심으로 됐죠. 그렇죠. 그다음 통합적 기감 이렇게 돼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뒷날 사회주의 사상, 레닌 또는 막스 엥겔스 같은 이런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사상을 주입해서 북한은 또 북한식 사회주의에서 주체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가 주사파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정계를 잡은 걸 한쪽에서는 주사파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닮은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년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려면 세계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세계 정치 흐름이, 경제 흐름이, 군사 흐름이, 종교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종교에서 어떤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예수의 전략인데 그게 기독교 개신교에 침투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상에 또 각 나라의 미혹당함으로 심부름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복음을 똑바로 전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헤아려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냥 좀 너무나 산만하게 이렇게 여러 말들을 한 것 같은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짚고 어떤 선거판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국이 지금 남북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주어진 그런 미세한 강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고민하는 면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부에 먼저 상당히 많이 이 책을 읽든가 자료들을 보거나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만물 박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안 것들이에요. 지금도 계속 스포니처럼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각 이런 데에 대한 거를 자료들을 알고 있고 제가 꼭 좀 꼬마 때부터 병정놀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쟁 영화, 첩보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다음에 이런 과학, 우주에 대한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1980년이요. 5.18이요. 저는 완전히 그냥 전혀 손 띄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말을 잘 정리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헌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꼭 무슨 기독교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똑바로 믿으려면 성경이 뭔지를 우리가 공부하자. 지금 계속해서 성경 연구 중인 거예요. 바른 소리 하려고. 근데 바른 믿는 사람들 바른 교회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 세상 만사는 얼마나 뒤엉켰는지 오죽하겠습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빛을 비추고 있고 성경에서 암시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꼬마 족들은 사극 영화를 많이 봤고 딴 나라 거도 많이 봤고 특히 제가 유럽 중에 독일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독일을 좋아한 바람에 그런 것도 있고 독일 사람의 어떤 좋은 성품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면들, 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자료를 동원해서 많이 정말 섭렵하려고 했고 한국의 이런 뭐 그냥 내용도 정말 많이 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공정하게 조심스럽게 풀어 밝히는 거. 오늘 지금 41번째 시간이잖아요. 시즌 3 첫 시간을 했어요. 예? 정세, 세계와 한국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아주 간단히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스친 그런 것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 용서하시고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